4단원 해수의 운동과 순환 1. 해수를 움직이는 힘. 핵심 개념은 수학 경도력, 정력학 평형, 전향력. 학습 목표는 1. 정력학 평형을 이용하여 수압의 연직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2. 해수를 움직이는 힘을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바다 밑에서 잠수부가 숨을 쉴 때 나오는 기포는 해수면으로 올라가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해수면에서 10m 들어갈 때마다 수압은 약 1기압씩 높아집니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잠수부가 물속에서 숨을 쉴 때 내뿜는 기포는 위로 올라가면서 주위로부터 받는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해수는 지구의 중력과 수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밀도가 ρ, 깊이가 z, 미면적이 a인 물기둥을 가정했을 때 깊이 z에서의 수압은 ρgz입니다. 수압이란 단위 면적당 물기둥 무게에 의해서 가해지는 힘입니다. 여기서 소문자 m은 질량, 소문자 g는 중력 가속도를 뜻합니다. 질량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ρ 곱하기 V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V는 물기둥의 부피입니다. 부피는 물기둥의 밑면적 곱하기 깊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깊이 Z에서의 수압, 즉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물기둥의 무게에 의한 힘은 ρgz, 즉 해수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깊이가 됩니다. 해수의 수압은 깊어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물기둥은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수압 차이에 의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힘을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해수는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을 받고 있는 동시에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과 중력은 서로 다른 방향, 같은 크기로 작용해서 해수 입자는 정력학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수에서 물 입자는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과 동시에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힘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수는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어서 연직 방향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수압이 높은 쪽에서 수압이 낮은 쪽으로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해수의 밀도가 ρ로 일정한 경우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있어서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는 경우의 모식도입니다. A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PA, B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PB라고 했을 때 단위 질량에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량은 해수의 밀도 ρ 곱하기 면적 S 곱하기 가로 방향의 길이 dx로 대신할 수 있고 힘은 수압 곱하기 면적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ρ분의 1 곱하기 dx분의 dp가 됩니다. 즉 수평 방향으로의 수압 경도력은 두 지점 사이의 수압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커지고 또 수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dp는 ρg dg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ρ분의 1 dx분의 dp에 1을 대입하면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g 곱하기 dx분의 dz가 성립합니다. 즉 수압 경도력은 수압이 높은 곳에서 수압이 낮은 곳으로 작용하고 또 두 지점 사이의 수압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거리는 가까울수록 커지며 또한 수평 거리는 가까울수록 해수면 높이 차이가 클수록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경도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해수가 연직 방향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해수는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학 경도력과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밑면의 수압은 같지만 해수의 밀도가 다른 경우에 수학 경도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한면을 그려 생각해보자. 그림에서처럼 밀도가 다른 해수가 서로 이웃해 있을 때 밀도가 낮은 해수면이 더 높습니다. 이때 같은 깊이에서는 밀도가 작은 해수 쪽의 수압이 더 크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쪽에서 밀도가 큰 해수 쪽으로 수학 경도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방금 전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처럼 회전하고 있는 관찰자에게는 회전계에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관찰할 때 마치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는 회전계이지만 지구 안에서 지구와 함께 회전하고 있는 관찰자인 우리에게는 마치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운동 방향이 변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운동 방향이 변하는 현상,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겉보기 힘을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농구 선수가 반대편 A를 향해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농구 선수와 골대가 서 있는 이 바닥판이 회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원판 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선수는 A의 방향으로만 힘을 가해 공을 던지지만 공이 공중에 머물고 있는 동안 원판은 회전하고 목표했던 방향의 끝에는 A가 아닌 오른쪽에 B 골대가 위치하고 있네요. 공은 A의 방향으로만 힘을 받았지만 바닥판의 회전으로 인해 마치 오른쪽 방향의 힘이 공에 작용한 듯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도착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에서 우리는 이와 유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전하고 있는 지구의 북극 상공을 지구 밖 우주에서 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는 회전하던 바닥판처럼 지구가 자전으로 인해 지면이 회전하기 때문이지만 북반구의 관측자는 지면이 회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물체의 오른쪽 방향으로 어떠한 힘이 작용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닌 이 가상적인 겉보기 힘을 바로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전향력은 이 힘을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유도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코리올리의 이름을 붙여 코리올리의 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코리올리의 힘, 즉 전향력은 지구의 자전에 기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남반구에서는 북반구와 반대 방향으로 전향력을 관찰할 수 있고 자전에 의한 지면의 회전 효과가 큰 고위도에서 큰 힘의 전향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향력은 지표면에서의 물체 운동뿐만 아니라 공기나 해수의 흐름에도 같은 효과를 유발시킵니다. 지구는 북극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고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각 지점의 선속도는 커집니다. 즉, 각 위도별로 동일한 각속도, 24시간에 360도의 각속도를 가지고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극에서 적도로 갈수록 선속도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은 물체 운동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V, 지구의 자전각속도를 오메가, 위도를 파이라고 하면 전향력의 크기는 2V 오메가 사인 파이가 됩니다. 즉 전향력은 극에서 가장 크고 저위도로 갈수록 작아지다가 적도에서는 0이 됩니다. 또 전향력은 지구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 사실상 적용이 되지만 전향력의 크기는 워낙 작기 때문에 태풍이나 해류같이 큰 규모의 운동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수를 움직이는 힘 중에서 전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북반구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입니다. 2번. 전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과 작용하지 않는 곳은 각각 어디인가? 전향력은 극에서 가장 크고 적도에서는 0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3번.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전향력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을 지구 자전 각속도를 이용하여 생각해보자. 지구의 자전 각속도는 매우 작기 때문에 전향력의 크기도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 공간적 규모가 매우 큰 운동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